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03단원 등비수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5페이지 표시고요. 등비수열 들어가도록 하죠. 학습 목표는 등비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그리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을 구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지수법칙을 설명할 수 있느냐? 결국 등비수열이 지금 지수법칙과 모종의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과 활동에서 등비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네요. 여기가 내가 말한 케이크가 맛있는 제과점이야. 다양한 빵도 많이 파네. 맛있겠다. 여기서 모은 적립금으로 여러 가지 맛있는 간식을 살 수 있어. 오, 그럼 오늘 지금까지 모은 적립금으로 케이크를 먹을 수 있어? 물론이지. 가게에 가보면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느 제과점에서 처음 방문했을 때 적립금 10원을 주고 방문할 때마다 가지고 있는 적립금만큼 추가로 적립을 해준다고 하네요. 방문할 때마다 가지고 있는 적립금만큼 추가로 적립해준다. 적립금을 한 번도 안 썼을 때 총 적립금 구해보자 했죠. 첫 번째 방문했을 때 10원, 그럼 그대로 누적이 되니까 20원. 세 번째 방문하는데 누적이 그대로 20이 더해지니까 40원. 또 그대로 40이 더해지니까 80원. 또 80에서 그대로 누적되니까 160원. 그 다음에 320원. 그 다음에 640원.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형태를 우리가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는 게 활동이죠. 얘를 우리가 A1이라고 하고 얘를 A2라고 하고 수열처럼 A3, A4, A5, A6, A7 이렇게 표현을 나열할 수가 있는 거죠. 얘들을 각각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규칙이 있겠느냐? 지금 앞에 항과 뒤에 항들의 규칙을 잘 살펴보시면 곱하기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대로 누적이 되고 있으니까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오늘 배울 등비라는 것은 비가 일정한 수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등비라는 것은 같은 등자에 비를 사용해서 앞에 항과 뒤에 항의 비가 같은 수열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원래 곱의 의미를 갖죠. 그래서 뒷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 등비 수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에 앞선 활동에 의해서 곱하기 2씩 이제 나아가는 수열이니까 첫째 항 10서부터 그럼 얘가 이제 A1이 되겠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차례로 일정한 수 2를 곱하여 얻을 수 있는 수열이다. 이와 같이 자 줄을 한번 긋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 박스 치시고 곱해 만들어진 수열 곱해 동그라미 일정한 수를 우리가 공비라고 하고요. 일정한 수 그렇게 만들어진 수열을 우리가 이제 등비 수열이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항은 고정이 되어 있고 일정한 수 그래서 이 일정한 수 공비를 보통은 R을 씁니다. R. 왼쪽에 보시면 등비 수열 공비는 영어로 common ratio 이므로 ratio의 첫 글자인 R을 공비로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도 괜찮고 1도 괜찮고 어떤 수든 일정한 수만 곱해지면 됩니다. 루트 2도 괜찮고요. 2분의 1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가능한 숫자들이 그냥 일정하게 많다 있다 이 말입니다. 개념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바로 여러분이 체크하실 수 있겠죠. 각각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다시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2 하면 다시 8 되고 이런 식으로 곱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째 항이 1이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군요. 자, 그럼 1번 한번 풀어보죠. 다음 수열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했네요. 공비를 구하고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넣어보자. 자, 한번 확인해보면 얘에서 얘를 나누면 되죠. 곱하기 3, 6, 18
곱하기 그러면 똑같이 또 같은 비를 곱하니까 3을 곱해주니까 얘가 54가 되겠죠. 또 곱하기 3을 하면 162가 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공비 R은 1번의 경우에 3이 되겠군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뒷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16에서 4가 된다는 거니까 4에서 마이너스 16을 나눠주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얘가 B가 일정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앞부분도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해서 16, 마이너스 16이 된다는 얘기니 역수인 이 두 개를 곱해버리면 이 앞에 수가 나오겠죠. 양수가 될 것이며 64가 될 것이라는 것이 추측이 되겠네요. 또 역시 앞에 한 거 뒤에 한 걸 살펴보면 곱하기 4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결국은 4로 나눴을 때 혹은 64를 4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했을 때 256이 마이너스 256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공비는 2번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군요. 되시겠죠? 자,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자. 자,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하고 비슷하죠. 한번 우리가 일반항을 유도하고 증명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한번 넘어가서 블랭크 페이지를 만들고 올게요. 잠시만요. 자, 적어왔습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첫째 항을 우리가 A1 혹은 A, A라고 할게요. 교과서 표현대로. 그 다음에 공비가 R, 우리가 레티오 약어를 쓴다 했죠. 이때 공비가 0인 것은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 항이 어떤 수든 0을 곱해버리면 계속 0, 0, 0, 0, 0, 0 되는 수열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R이 통상 0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유도는 발견의 원리죠. 발견. 그래서 발견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기납 추론이죠. 기납 추론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추론 과정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공식을 유도하는 발견의 과정이죠. 자, 한번 해보죠. 첫 번째 항은 A입니다. 그러니까 AN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N인데 A1을 생각해 보면 A1은 A죠. 일단 너무 당연합니다. 첫 번째 항이니까 A1을 A1이라 쓸게요. 첫째 항을 A1이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어떻게 되겠느냐. 공비가 지금 R입니다. 그러면 A2라는 녀석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앞에 항 곱하기 R입니다. 됐죠? 그 다음 A3는 A2에다가 R을 곱한 것이죠. 앞에 항에다 그대로 또 R을 곱한 거예요. 계속 R을 곱해 나가는 거죠. 발견을 이제 기납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방금 위에서 했으니까. 그러면 A2라는 것은 다시 이 지금 상황에 의해서 이 상황을 다시 넣어주면 A2 대신에 A1에 R이 대치가 되고요. 대입을 할 수 있고 R이 곱해지는 거니까 R로 다시 결합 법칙을 사용해서 처리해주면 A1에 R에 두 개 곱하는 거니까 제곱이 되겠군요. 똑같이 R을 곱합니다. 발견을 해보는 거예요. A4는 A3 앞에 항에다가 R을 곱한 것이니까 A3에 R. A3란 것은 방금 우리가 여기서 밝힌 것을 그대로 갖고 오죠. 갖고 오면 A3 대신에 A1 첫째 항과의 관계거든요. A1에 R의 제곱에다가 다시 R을 곱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결합법칙을 달리 묶어서 R 제곱과 R을 곱해버리면 지수법칙 때문에 지수끼리 더하게 되고 R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유출을 한번 해봅시다. 추론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할 것 같으면 일반적인 AN은 어떻게 표현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변동되는 죄송합니다. 변동되는 변화를 한번 살펴보세요. 분명히 앞에 한과의 관계가 있을 텐데
지금 변화되는 형태를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현해 보면 A1일 때 R의 0승으로 볼 수 있죠. 우리 어떤 수의 0승, 0이 아닐 때는 무조건 1이라고 지수법칙에서 배웠잖아요. 0승까지 우리 정의했었죠. 2승일 때는 1로 변화가 되고 A3일 때는 2승은 아니고 A2일 때 A3일 때는 R에 딴 거는 다 유지가 되는데 얘가만 숫자가 변화가 되고 있고 A4일 때는 A1의 R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초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AN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유추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간다면 A1에 R에 몇 제곱을 해주면 되겠어요? 몇 승을 해주면 된다? 그렇죠? N에서 1만큼 빼준 거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N은 당연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겠어요? 당연히 1도 되고, 그죠? 위에서 보면 N은 1부터 시작해서 2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하고 4망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3 넣으면 바로 확인되죠. 4 넣으면 바로 A, R의 세제곱이랑이 바로 확인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더라. 정리해주면 일반항 AN은 그렇게 될 것인지 증명을 하고 적도록 하죠. 이제 프루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유추는 했고 일반항은 증명을 한번 해보죠. 이제 증명은 역시나 모든 n에 대해서 다 확인이 돼야 되니까 뭐 1억 번째 혹은 100번째는 이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하자. 왼쪽에 여백에 126조 왼쪽에다가 적어두세요. 그래서 계속 기납법을 강조하고 있고 적용하는 연습을 여러분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박스 문제에서 당황하지 않고 기납법 과정을 쓸 수가 있죠. 자, 수학적 기납법 사용. 왜냐면 지금 for all 모든 자연수 n인 n에 대해서 라는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거든요. 모든 n에 대해서 pn이라는 명제죠. 이 전체가 지금 pn이라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n에 대한 pn이라는 명제를 증명하려면 기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스텝이 총 2개가 있었다. 기억을 해보면 첫 번째로 n이 1일 때 성립한지 체크를 해야 된다. 자, 확인해 봅니다. n이 1일 때 참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A1이 어떻게 해서 이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A1의 R의 1, 이 색깔 바꿔줄게요. A1 1일 때 여기 파란 색깔 1, 1, 그죠? n이 1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면 돼요. 일단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세요. 이게 성립할 것인지 역추적. 너무 쉬운데 지금 첫 번째 스텝을 잘 하셔야 돼요. A1에 R의 0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수법칙으로 0승을 정의했으니까 R이 0이 아닌 탓에 A1에 1로 볼 수가 있죠. 곱하기 1. A1 곱하기 1은 A니까, A1이니까 이미 증명이 됐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쭉 가주시면 바로 A1은 A1의 R의 1-1로 일단 첫 번째 스텝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여기서 쓸 수 있었던 배경이 R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 때문에 여기 가능했죠. 지수법칙. 생각해보시면 지수법칙에 지수가 밑이 0이 아니어야 되는 조건이 필요했죠. 그래서 당연히 이때 R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 한 번 더 적용할 필요가 있겠군요. 증명하면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을 갑니다. 두 번째 스텝이 중요한데 일단 결론 내줄게요. 따라서 n이 1일 때 참이다. 됐죠? 그 다음 n이 k일 때 참이라 가정하고 이건 사실이니까 검은색 쓸게요. k일 때 참이라 가정. 이걸 써먹는 팩트입니다. 사용 기납법 과정이라 하죠. 즉
뭐가 사실이냐면 팩트는 n 대신에 k를 집어넣은 거예요. 검은색을 써도 되죠. ak가 a1에 이미 주어진 r에 k-1이 사실이라고 합시다. 이라 가정하고 하자. 가정하고 이제 k 플러스 1이 참임을 이걸 활용해서 보여야 돼요. 활용하는 거는 우리가 보라색을 쓰게 됩니다. 얘를 써먹어야 됩니다. 써먹어 한 번 더 씁니다. 써먹어 꼭 해보세요. 혼자 안 보고 해보셔야 돼요. 써먹어 이걸 우리가 기납법 가정이라고 명명했었다. 항상 나오죠. 기납법 가정. 자, 가정하고 우리가 이제 뭘 보여야 되느냐? 목표는 n이 k 플러스 1 때를 보이자.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될 상황이니까. 1. 따라오시죠. 순서를 잘 생각하세요. 1 때 참임을 보이자. 일단 목표를 쓸게요. 보이자. 한번 보여볼게요. AK 플러스 1을 한번 넣어보죠. 어디에다가? 요 식에다가. 원래 이제 우리가 유추했던 요 상태에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한번 집어넣어서 성립하는지를 체크해 볼 겁니다. 물론 바로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A에 우리가 그걸 보여야 되니까 항상 순서를 생각하세요. k 플러스 1을 집어넣는다는 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쭉 진행이 되어서 뭐가 나오면 되냐면 A1의 R의 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죠.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다 쓸까요? 자, 좀 지우고 쭉 어떻게 해서 뭐가 나오면 되죠? 그렇죠? 쓰세요. A1에 R에 그냥 K 하면 안 되고 그렇죠? N 대신에 그대로 그냥 파란색, 빨간색 깔려 대신에 그죠? K 플러스 1 원리를 아셔야죠. 마이너스 1은 이미 주어진 거. 이게 성립할 것인지를 체크한다는 게 포인트죠. 우리가 확인을 해라 하는 거 이거죠. 이 사이를 이제 메꾸는 게 증명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AK 플러스 1을 기납법 가정을 써먹으려면 이 전항 K항과 후항인 K 플러스 1항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등비수열의 정의 때문에 등비수열이고 공비가 R이라는 사실 때문에 전항인 AK에서 실제로 R을 곱하는 것이 그 다음 항이잖아요. 등비수열 정의가.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납법 가정을 쓸 수가 있겠죠. 기납법 가정은 보라색으로 우리가 써먹으라고 갖고 오겠습니다. 쇽. 이제 써먹으면 되죠. 이 보라색을 그대로 통으로 집어넣도록 하죠. 얘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써먹어야 되니까. AK 대신에 A1에 R에 K-1은 팩트. 이미 써먹어야 되는 기납법 가정인데 지금 써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게 써먹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R을 한 번 더 곱해주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결합 법칙을 달리 묶을 수가 있으니까 달리 묶어주면 A1에 R에 K-1 천천히 해보세요. 문자가 많으니까 곱하기 R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얘는 결합 법칙 달리 묶어도 R의 1승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지수 법칙에 의하면 지수 법칙 1번이죠. 기억합니까? 2번입니까? 지수 2번 A1에 그래서 지수 법칙 알고 있나 물어봤잖아. R에 K죠. 그럼 얘랑 얘가 같은가만 지금 마지막으로 체크하면 되는데 같죠? 이 두 개 같나요? 얘는 K잖아요. 그죠? 지수만 계산하면 이거 맞죠? 지금
오케이. 포인트가 확인이 되죠. 그래서 R의 K승이 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로 돌렸을 수 있으니까, A의 K 플러스 1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어도 똑같이 이렇게 성립하는구나 라는 체크가 된 거죠. 기납부 과정을 써먹고. 그래서 2번 즉 N이 K 참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가정을 이렇게 참이라 가정하니까 참이 되었죠. 그러면 1번하고 2번 원스텝 투스텝이 수학적 기납법에 다 만족을 해버렸으니까 따라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an은 a1에 r에 n-1이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한 겁니다. 자, 간단히 필기 정리하시고, 자, 이제 증명도 됐어요. 우리가 유추, 발견을 이렇게 했고, 발견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수학적 기납법을 활용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쉬운 것부터 증명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제 복잡한 문제, 뭐 팩토리얼 나오고, 이항정리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해도 이게 어떤 원리인지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납법 과정을 써먹어야 되는 거고, 앞에 그 다음 항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정의로부터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는 꼭 이 형태로 끝내줘야 된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우리가 내보죠. 빨간색 박스에다가 들어갈 것은 R이 0이 아닌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R이 0이 아니랬으니까 A, N이라는 녀석은 첫째 항을 우리가 교과서는 A라고 했지만 우리는 A1이라고 합시다. A1 곱하기 R에 이제 외워지겠죠. N-1승. 뭐 비슷합니다.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등차수열 생각해보면 더하기의 개념이었죠. A1 더하기 N-1이 이제 개수로서 쓰였고 공차가 D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등차면 시계 구조가 더하기 대신 곱하기로 바뀌고 N-1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덧셈 구조가 곱셈 구조로 바뀐 것 뿐이다라는 개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1, 2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3까지 써줄 거. 네. 자, 필기 정리 하시고요. 됐죠? 교과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꼭.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자. 똑같은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변화되는 수를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이 두 개 차이가 마이너스 1 차이가 난다는 거. 지수랑 참수가 마이너스 1 차이가 난다는 것을 통해서 일반적인 참수 n과 공비에 붙어있는 지수가 한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 이거까지가 기납 추론인 거예요. 기납 추론. 됐죠? 똑같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등비수 일반항은 이렇게 된다. 일단 이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예제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등비수열 일반항 AN을 구하라 했죠.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다. 이러면 AN은 이제 바로 나오겠죠. 첫째 항이 3이고 1 한번 쓰고 갈까요? 공비가 2에 n-1승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첫째 항은 1인 게 지금 나와 있고 공비를 한번 살펴보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3 두 개 정도만 해보면 유추가 되겠죠. 곱하기 마이너스 3 빼주 갈 거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AN은 초항 1에다가 공비가 마이너스 3이고 쓸 수 있겠죠. n-1 이렇게 써주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네요. 답이 똑같죠? 자, 확인됐고 여러분들이 문제 1번하고 2번하고 4번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하세요. 시작!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첫째 항이 32, AN이라는 일반항은 2번입니다. 첫째 항 32에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기계적으로 쓰면 되죠. n-1승이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마이너스 1 곱하고 마이너스 1 곱하고 이런 것도 공비가 됩니다. 0만 아니면. 그래서 AN은 마이너스 1에 아니죠. 조항이 마이너스 2죠.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1에 n-1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겠네요. 얘는 부호죠. 부호 함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예제 2번 딱 모의고사 나오기 좋은 형태죠. 모의고사 형태다. 3점 정도 형태죠. 그래서 연립방식푸는 우리 등차 수열에서도 해봤어요. 일반항 AN을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 일반항을 그냥 두죠. AN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을 A1 그리고 공비를 R이라고 하면 R에 N-1이 일반항이었습니다. 물론 A라고 해도 되고요. 자, 2항이 15라 했으니까 A2를 일단 왼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A2라는 녀석은 지금 15라고 했으니까 15 얘를 일반항의 형태로 표현해주면 A1에 n 대신에 2를 집어넣어주니까 R이죠. R의 1승이니까 R입니다. 됐고 그 다음 A5 5항 한번 생각해보면 A5가 405라고 했죠. 그런데 A5의 일반항 형태를 써보면 A1에 R에 n-1이니까 5-1 즉 4승이 되겠죠. 이번에는 우리 차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누기를 하는 게 좋겠죠. 맞죠? 여기서 1로 나눠줍니다. 물론 0이 아니기 때문이죠. A1도 0이 아닐 거라는 생각으로 합니다. 이건 조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데 A1이 0이면은 지금 15가 되니까 바로 모수 나오잖아요. 그래서 A1은 0이 아니에요. R도 0이 아니죠. R이 0이라면 모수 나오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눌 수가 있고 나눠주면 A1 약분되고 거꾸로 볼 수 있겠죠. 분수를 써드릴까요 한번? 알겠어요. 나눠주면 즉 A1R 분의 A1R의 4제곱 이 15분의 405다. 자, 얘가 날아갔네 말이죠. 바로 해도 되는데 날아가고 R 약분되고 얘는 3이 떨어지니까 우변은 R의 세제곱만 남고 405를 10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405를 10으로 나눠주면 3, 2, 30, 105 105는 6, 7 되겠네. 7. 7로 5 약분하고 해도 되겠다. 27이겠네. 27. 그죠? 세제곱에서 R을 세제곱해서 27이 되는 R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는 안 되죠. 플러스 3밖에 안 되네. 실수. 복소수는 의미가 없어요. 공비는 실수일 때만 다룹니다. 자, R이 3이 나왔고 R이 3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A1이라는 숫자도 나오죠. A1은 뭐예요? 그렇죠? 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1과 R이 나왔으니까 일반항을 쓸 수가 있겠군요. 답을 매겨주시면 따라서 일반항 AN은 여기다 바로 이어 써주시면 5 곱하기 3의 n-1승이다. 일단 교과서 예제가 중요하죠. 확인 똑같이 풀었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1번을 한번 풀어봅니다. 자, 시작하세요. 풀었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A3가 4, A6가 마이너스 108이니까 4, 5가 있죠. 4, 5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A3가 4고 A3가 4, A4, A5, A6니까 얘 공비를 우리가 R이라고 설정한다면 전항하고 후항은 곱하기 R만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A4는 4R, A5는 4R의 제곱,
A6는 4R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R이 이 식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풀릴 것 같아요. 양변에 4로 나눠주시면 4, 2, 8, 4, 7, 28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R 세제곱이 살아있죠. 따라서 R이 바로 나오네요. 마이너스 3. 자, 그럼 R이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초항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초항 찾으려 하니까 A3가 A1과 가깝죠. 그래서 A2, A1을 생각해 주시면 A2는 곱하기 마이너스 3에서 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네요. 맞나요? 맞죠? 역산 해보세요, 역산. 됐고. 그 다음에 전항도 역시나 똑같이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3 곱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나눠주면 되겠네. 그래서 9분의 4가 되나? 그렇죠? 첫 번째 항을 이렇게 뭐 뽑아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그냥 다르게도 한번 풀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초항이 지금 9분의 4가 나왔고 AN은 바로 나오게 되겠죠. 일반 항을 쓴다면 9분의 4 곱하기 R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에 N-1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정리하시고요. 자, 확인됐으면 이제 128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과학 수학. 빛이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유리를 통과하면 그 양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 유리를 6장 통과한 후 빛의 양이 처음 빛의 양보다 19% 줄었다. 3장 통과한 후 빛의 양은 처음의 빛의 양보다 몇 퍼센트 줄었는지 구하라. 좀 피곤한 스타일 문제인데 뭐 천천히 해보죠. 유리 또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림 그릴 준비하시고요. 그림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첫 번째 빛이 들어오는 양을 우리가 뭐 A1이라 하죠. A1이 들어오면 한 장 지나고 통과하고 난 뒤에는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든다 했죠. 그럼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그 일정한 비율을 우리가 레티오 R이라고 하죠. 그러면 A1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니까 A1 곱하기 100분의 R이 되는 것이죠. 뭐 퍼센트를 이야기하면 아니면 R로 처리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R 퍼센트라고 하죠. R 퍼센트. R 퍼센트라고 합시다. 그냥 R로 할까요? 퍼센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하죠. 어차피 몇 퍼센트 줄었는지 물어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유리가 이렇게 만납니다. 실험 몇 개 보면 바로 나와요. 2장째 들어갑니다. 자, 얘는 일단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A1에 1-100분의 R이죠. 뭐 굳이 정리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전 빛의 양에서 즉 A1에 1-100분의 R이라는 전에 이미 R% 줄은 양에서 다시 기존에 있던 형태의 쓰기가 귀찮네 또. 그래도 쓸 때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놓고 합시다. 다시 100분의 R만큼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이제 해당 비율입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거니까 얘를 정리를 해주시면 얘가 다 통으로 묶이니까 A1에 1-100분의 R 로 묶어주면 1-100분의 R이 또 있으니까 제곱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장 지나면 세 번째 장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소리죠. 유리. 그럼 감이 오시죠? 두 장을 지나고 난 뒤에 요거 그러니까 숫자 변동되는 수를 보시면 한 장을 지나면 1승, 두 장을 지나면 2승 이렇게 줄어드니까 6장을 통과한 후 빛의 양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A1에 이런 식으로 쭉쭉 가서 6번째 장 지나게 되면 통과한 후 빛의 양은 A1에 1-100분의 R에 등비수열 일반항하고 좀 다르네요. 6승이 되겠군요. 맞습니까? 자,
6장 통과한 후 빛의 양이 얻는 이가 비동사 처음 빛의 양 우리 A1으로 설정했었죠. 처음에 빛의 양 A1 보다 19% 줄었다. 그러면 처음에 빛의 양보다 19% 줄었다라는 얘기는 처음에 빛의 양에서 100분의 19만큼을 곱해준 것이 만큼 빠졌다는 얘기죠. 줄었다는 얘기가.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A1 곱하기 100분의 81인가요? 네, 요 관계식을 지금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질문입니다. 얘를 뭐 R하고 A1을 다 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유리를 3장 통과한 후 빛의 양은 처음 빛의 양보다 몇 퍼센트 줄었느냐.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3장을 통과한 빛의 양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 상을 생각해보시면 A1에 1-100분의 없죠? 세제곱 요거를 지금 첫 번째랑 관계를 찾아라는 얘기니까 요 관계식을 생각해 보시면 A1 날라가고 얘의 3승을 알고 싶으니까 지수 법칙을 쓸 거면 6승을 3제곱의 제곱으로 볼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얘를 지우고 3승으로 보고 지수 법칙 써서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100분의 81이라는 녀석은 10분의 9의 제곱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제곱을 날려주면 세제곱은 10분의 9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A1에 상태를 그대로 써주면 10분의 9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에서 지금 얼마큼 줄었냐가 질문이니까 A1 빼기 A1 곱하기 10분의 1이라는 것이죠. 맞죠? 줄은 양은 몇 퍼센트 줄었냐면 10%가 줄었다. 100분의 10이니까 줄었다. 정확하게 풀자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냥 이렇게 안 두고 전체를 그냥 R로 두고 줄어든 비율로 생각을 하셔서 푸셔도 됩니다. 그냥 설명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그냥 물론적으로 풀어드렸는데 뭐 A1하고 R을 구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일반적인 등비 수열의 일반화 형태가 안 나와서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겠군요. 오늘 합까지 하려는데 합까지 다 할 것 같네요. 자, 등비 중앙 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비 중앙. 자,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다시 복습을 해보면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참고로 했었죠. 이게 플러스 D고 이게 플러스 D니까 A하고 C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었죠. A 더하기 C라는 것은 A 플러스 2D였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처리하게 되면 2A 플러스 2D니까 플러스 D니까 얘를 나눠주게 되면 2로 나눠주면 A 플러스 C는 다시 유도하고 있네. A 플러스 D는 지금 B죠. B가 된다. 이렇게 이제 등차 중앙을 이야기했었듯이 등비 중앙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등비 중앙은 A 똑같이 해볼게요. 곱하기 R B 곱하기 R C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양 끝에 거를 이제 더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양 끝에 것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양 끝에 녀석 두 개를 한번 곱해 보죠. 자, 곱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같이 써보면 A 곱하기 C는 C 대신에 A의 R 제곱이죠. A 곱하기 C 대신에 A의 R 제곱입니다. 다시 말하면 A가 두 개 곱해지고 R이 두 번 곱해지니까 AR의 전체 제곱이라고 지수법칙을 사용하면 확인되죠. 지수법칙 4번이었죠. 자, 그러면 양변에 A하고 R이 뭐 0이 아닌 수니까 AR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B가 되는 것이죠. B가 똑같이 B가 AR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자체가 B가 됩니다. B의 제곱. 따라서
AC는 B제곱이 된다. 이게 이제 등비 중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0이 아닌 세수 A, B, C가 물론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네요. 0이 있으면 좀 골치가 아파지고 세수 A, B, C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때 B를 중간에 있는 녀석을 A와 C의 등비 중앙, 등비 수열의 중앙항이다. 중간항이다. 등비 수열에 적어볼까? 중간항. 이때 B가 A와 C의 등비 중앙이면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B로서 설명하죠. 지금 얘에서 얘를 나눈 어차피 등비수열 정의로부터 얘에서 얘로 나눈 거, 즉 A분의 B 한 것과 C에서 B를 나눈 것은 C에서 B를 나눴다는 것은 B분의 C를 했다는 것은 공비가 R로서 일정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크로스를 시키겠다 이 말이죠. 이렇게 풀이하는 것도 괜찮죠. B제곱은 AC다 이렇게 바로 처리하는 거예요. 등비가 B 거꾸로 이 나누기 해도 똑같다 이 말이죠. B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쌤 정의를 보셔도 되고 그래서 크로스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니까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개념 확인 바로 보시면 세양수 2, x, 50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면 x는 2와 50의 등비 중앙이므로 이 두 개 곱한 것이 x제곱과 동일하다. 즉 x제곱은 양 끝에 곱이랑 동일하다 해서 x가 양수이므로 x는 10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게 등비 중앙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뭐 시험 문제 같으면 뭐 여기 한 개 더 주고 한 개 더 주고 해서 이 세 개가 등비 중앙을 이룬다. 뭐 이렇게 뭐 모의고사도 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응용 가능하니까 문제를 조금 풀어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일단 기본 문제를 먼저 풀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 6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도전해보세요. 시작. 자, 모든 항이 양수일 때 모든 항이 양수라 하네요. 전부 다 양수입니다. 전부 다 양수.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 되도록 네모안에 알맞은 값을 써놔라. 우리가 기존의 등비 수열 문제는 앞에 최소한 두 개가 있어야지 우리가 공비를 구했는데 이런 경우라면 아까 전에 했다시피 등비 중앙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이거랑 똑같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얘를 곱하기를 확인해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약분 2, 4가 되죠. 4가 되고 안에 있는 녀석이 뭐 2든 마이너스 2든 되는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5분의 1 곱해지고 또 5분의 1 곱해져서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얘에다 마지막으로 5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주면 25분의 2가 되겠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두 개가 등비 중앙이 되겠네요. 네모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취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196의 루트가 우리가 찾는 네모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소인수분해 하죠. 2의 제곱일 거고 196은 2, 8, 29, 18, 28, 16 2, 4, 8, 29, 18 7, 7 뜨네요. 그러니까 얘는 2가 총 4개가 있고 4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7이 2개가 있으니까 실제로 나갈 때는 2의 제곱하고 7 하나가 나가니까 4, 7, 28이 되겠네요. 소인수분해 28 그래서 곱하기 7의 관계를 갖는다. 7, 28 거의 7하면 196이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곱하기 7을 해주면 그 다음 항이 나오겠네요. 계산은 137이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맞췄으면 축하드리고 6번 하고 마치도록 하죠. 세수가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루도록 하는 A 값을 모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음수든 양수든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은 뭐 2차 방정식 풀으라는 얘기니까 이 두 개 곱이 얘의 제곱과 동일하다로 식을 세워보면 곱을 하게 되면 바로 쓰죠. A 제곱 마이너스 2a인가? 그 다음에 7, 9, 63 마이너스 63 이 6의 제곱 36 얘를 성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넘겨주면 바로 지울게요. 36, 63에서 36 빼면
7, 27인가? 아니죠.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9, 99 맞죠? 99를 마이너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99 꼴0 중학교 방식으로 되기를 희망하면서 AA 9, 11 마이너스는 11에다가 주고 플러스 주고 크로스 마이너스 2 되네요.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9도 되고요. 또 A가 될 수 있는 것은 11도 되겠군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9 또는 11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뭐 안 힘드셨죠? 그래서 교과서를 일단 정리하는데 집중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등비수열 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천히 나왔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안녕.